낮잠 연장이 너무 안 돼요. 저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. 낮잠은 저녁잠보다 낮잠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워요. 얘가 피곤해하는 건지 아직 안 졸리는 건지 초보 엄마들 구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. 알잠 멤버 여러분, 오늘은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낮잠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낮잠은 단순히 휴식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좀 많이 하죠. 특히 아이의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건강은 물론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.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낮잠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지 이 영상만 보면 우리 80% 이상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소장님, 낮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낮잠은 인지적으로 기억력에도 되게 중요하고요. 적응력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. 낮잠은 타이밍이 다 해요, 일단. 그래서 낮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녁 잠보다 낮잠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워요. 얘가 피곤해하는 건지 아직 안 졸리는 건지 초보 엄마들 구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구분하기 어렵다면 뭔가 따라가야 할 깃발을 보여주는 곳에 가서 우리 알잠 앱 같은 거를 보고 권장을 좀 따라가 보는 게 좋아요. 대략 이 시간대 애들이 많이 졸려하는가를 잘 본 다음에 재워야 되고, 낮잠은 환경 조절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시죠? 낮잠은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밤잠처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낮잠을 더 잘 못 자는 아이일수록 그런 부분에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낮잠 연장이 너무 안 돼요. 저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.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요. 네. 근데 이럴 때 실패한 가장 높은 그 원인이 뭘까요? 언제 개입을 해가지고 연장시키느냐, 요 타이밍 잡기가 되게 중요한데, 낮잠 연장 타이밍은 미리 개입이거든요. 미리 개입한다는 거는 애가 깨기 전에, 거의 완전히 깨기 전에 개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드시더라도 깨기 전부터 애 옆에 가서 좀 대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깰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다시 재워야 되는 거죠. 어떤 경우는 토닥거려서만 재우고, 어떤 경우는 조금 더 깨우는 식으로 해갖고 재워야 할 수도 있고요. 그거는 이제 아이에 따라 다르겠지만, 그래서 그 개입 타이밍을 잘 잡아서 연장하기 몇 번 성공하면 나중에 아이 스스로 연장할 수 있게 되거든요. 6개월까지는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이건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해요. 팀장님, 상담 케이스들을 많이 네. 살펴보면 낮잠 중에 몇 번째 낮잠을 스스로 연장할 가능성이 좀 그나마 좀 높나요?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아이가 모든 낮잠을 다 잘 잘 2시간씩.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, 실제로 아이가 모든 낮잠 다 잘 자면 밤잠이에요. 밤잠을 언제 자겠어요. 그래서 그죠? 이제 낮잠의 길이를 저희가 따져보자 치면 6개월 정도에 3번의 낮잠을 진행을 하고 있다. 보통 6개월 정도가 되면 낮잠 2를 좀 더 길게 자는 편이기도 해요. 그런데 7개월이 가까워지면 낮잠 3일 자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한 3, 40분 짧게 재우거든요. 양육자분들이 또 오해하는 한 가지가 낮잠 2를 꼭 제한을 해야 오후 잠을 잘 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. 낮잠 2를 뭐 2시간 이상, 막 3시간 이상 이렇게 길게 자는 아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. 일부러 낮잠을 오후에 잘 재우려고 짧게 재우다가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낮잠을 망칠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낮잠을 재우려고 이제 타이밍을 막 보잖아요. 네. 양육자분들께서 분명히 지금 하품을 해가지고 얘가 잠을 잘 타이밍인 것 같아서 데리고 들어갔는데 10분, 40분 세워라 내워라 안 자요. 그러면 하품을 했는데 얘는 안 자는 건 그냥 하품한 걸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선 이제 하품을 하면 졸리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지루하고 심심해도 하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맞아요. 어른들도 하품한다고 무조건 잠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. 잘못했네. 네. 하품 잘못했네. 그래서 이 이제 하품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아이의 낮잠 그 타이밍인지 낮잠 간격이 지금 얼마만큼 지나고 있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잘 체크를 못하겠다 하면 우리 알잠 앱에 권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 시간을 좀 비교해서 조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자꾸 이렇게 낮잠이 실패가 된다. 예시가 정말 우리 아이하고 잘 맞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,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신체적으로 이완과 진정이 돼야 잠이 오겠잖아요. 그래서 수면 의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, 우리 아이에게 진정과 이완을 위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마디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, 잘 자려면 잘 때 자고
놀 때 놀고 이런 수면과 맞아요. 각성의 분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. 음. 근데 한 번에 충분히 못 재우는 경우에 이렇게 애가 하루 내 아픔을 하고 하루 내 잘 못 자고 네. 이러는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한 번에 낮잠을 충분히 잘 자야 하품도 덜한다.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소장님, 낮잠을 한 30분 자고 에너지를 풀 충전을 해서 양육자와 놀자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네.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게 정말로 아이가 안 피곤한 건지 너무 과각성된 것인지를 구분을 꼭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우리 아이는 원래 잠이 적은 것 같아요. 조금밖에 안 자는데도 너무 에너지가 많아요. 넘쳐요. 이런 경우는 과각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권장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아이를 치밀하게 잘 들여다보고 실제로 과각성된 것인지 정말로 잠을 충분히 잔 것인지는 구분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낮에 조금 자도 괜찮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잘 노력하지 않으면 밤잠까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주의 깊게 잘 봐야 되겠습니다. 결론을 내보자면 낮잠은 타이밍 잘 맞추기, 그리고 짧게 자는 아이들에게는 꼭 낮잠 연장을 성공해서 한 번에 쭉 자는 경험을 해주기,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낮잠은 저희가 케이스별로 낮잠 시간표를 여러 가지 알잠 앱에 만들어 놨거든요. 정말 모르겠다라면은 이런 시간표를 참고하셔서 이 시간표를 목표치를 한번 보시면서 따라가 보기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꿀잠은 알잠!